네, 253기 토요트랙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죠? 네, 오늘 또 날이 굳어서 안전사고 없이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들이 간 지역은 그래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. 오전 시간에 조금 오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강우량이 좀 비가 좀 많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거의 보슬비 정도로 그렇게 괜찮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들 간 지역은 오후 한 2시경 1시 반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해가 이렇게 개고 해가 나는 그런 날씨였었습니다. 그래서 오후 일정 소화하기가 한결 수월했고 그랬습니다. 뭐 오전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같이 트랙을 저들도 하기 때문에 답사형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특히나 오늘 답사를 간 지역은 사유지가 많아서 언젠가부터 이 사유지가 등장하면서 자꾸 길을 막는 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었어요. 오늘은 특히 조금 심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. 예, 겸해서 오늘 토막 강연 현장에서 뭐 여러 사정들 때문에요. 비를 피할 마땅한 공간도 없고 또 이렇게 토막 강연을 짧게나마 진행할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또 시간이 또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늦어지고 이래서 지금 귀가해서 이렇게 대신 하고 있습니다. 조금 현장감, 생동감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뭐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 정리 겸 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저들이 다닌 쪽에 관련해서 아마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였다면 특히 서울권 같으면 오늘 저들이 간 코스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들은 석파령으로 해서 순천 순환 등반로길을 중에 일부 구간을 답사하는 게 오늘 목표였습니다. 애초에. 그래서 혹시나 여러 변수에 대비해서 늘 이렇게 차선책을 대비해서 갑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선책조차도 상당히 좀 많이 저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.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유지 문제입니다.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명목으로 뭐 통행로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수십 년, 수백 년 동안 다녀오던 옛길조차도 길을 막아버리는 예, 그래서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도 거기도 또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인심이 아주 사나워지고 있는 날로 사나워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뜩이나 또 날씨까지 좀 비도 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었습니다. 작년부터 우리가 다니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. 여러분 조금 더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지방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서울, 경기, 강원, 이 수도권 중부 지방은 특히 강원도 쪽을 가보신 분들은 더러더러 낯선 풍경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지방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많은 현상을 보실 텐데 좀 주의 깊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명목 하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2017년 이후로 작년까지요. 2020년까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서 베낸 나무가 전국에 259만 8천여 그루입니다. 260만 그루를 베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. 여의도,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, 17.6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. 그것도 오래된 아름드리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멋진 나무들만 다 사라졌다고 보셔도 됩니다.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지금 현장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매주 다니니까 그죠? 현장을 보시면 조금 눈여겨 보시면 뭐 닥치는 대로 뺍니다. 그냥 우리 머리
빡빡 밀듯이 바리깡으로 머리 밀듯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베어버립니다. 말은 30년 이상이라고 걸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. 벌목 현장을 보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.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. 거의 뭐 백두대간 거의 안 가는데 지역별로 서울 중부권은 안 가는데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지금 현재 매주 우리가 답사 명목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가면 토요트랙 하시는 분들은 한 섹터를 가시죠. 답사를 가면 보통 한 3개 정도 섹터를 가거든요. 한 번에. 그게 매주 5년간 한 6년 가까이 이 토요트랙을 공식 행사로 하기 전부터 답사를 다녔기 때문에 한 6년을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웬만한 동네, 웬만한 등산길, 아주 이렇게 외진 길 빼고는 거의 다 한 번은 다 가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날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.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탄소 중립인가 뭔가 하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의 국토 파괴다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같이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.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. 30년 이상 먹었던 된 나무라고 해서 탄소 중립에 뭐 그렇게 저해가 되는지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이것도 어떤 비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일부에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. 이 30년 이상이라는 것은 목재로서 벌목 산업이죠. 목재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의 소나무라든지 이런 쪽은 그 값어치가 있죠. 이게 또 다른 어떤 이권과 연계된 부조리, 부패 카르텔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. 이 많은 나무를 베어서 어디 쓰겠습니까? 버리겠습니까?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지금 어린 묘목을 꼽는다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. 예.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. 뭐 언제 심으려는지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방송 언론 쪽에 조금이라도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게 2018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2021년이죠. 2년 전입니다. 그죠? 약 한 3년 전인데 2018년 한 해만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서 양성화되어서 이야기될 때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에 태양광 명목으로 이거는 30년 이상 벌목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. 그건 또 따로예요.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베낸 나무 그 숲만 사라진 숲만 하더라도 축구장 크기 여러분 축구장 가보셨죠? 축구장 크기의 3,300개의 숲이 사라졌다. 전국적으로.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? 네.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사람들 계획대로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 이제 임기가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또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화할 수 있게끔 산림 훼손을 국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막아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하는 거는 수긍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획이 좀 서야 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태양광이니 뭐니 이렇게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대로 해버리면요 30년 이상 나무를 전부 베내겠다는 건데 그것만 베내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베내지만요 실제 현장을 보면 30년 이상 된 나무 산림 면적이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72%입니다 여러분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저희들 어릴 때에 식목일 나무 심으러 가고 치산 녹화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나시죠? 그게 이미 40년 전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에 그 당시에 민둥산이든 산에 나무 심기 했던 그 나무들이 이미 40년, 50년 된 나무들이에요. 이미. 이게 조선시대 때, 그 이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나오는 수백 년 된 그런 어떤 천년기념물 보호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도 우리 국토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30년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우리가 다닐 때 탐스럽고 멋지고 늘 보고도 참 고맙고 감격하는 그 숲, 그 아름다운 숲, 멋진 숲,
내공이 있는 숲이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. 30년 이상 나무로 벌목하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국토의 72%의 숲을 전부 다 대머리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우리 사람 인격으로 치게 되면 이게 자연도 인격이 있습니다. 그죠? 자연도 품격이 있습니다. 뭐 사람에게 인격이고 자연의 품격이겠죠. 품격이 있습니다. 그죠? 멀쩡한 나무들 다 빼내고 대머리 만들면 여러분 대머리 만들면 사람은 가발이라도 쓰려고 하잖아요. 참 이 대머리 대신 대머리 쪽 유전 형질을 갖고 계신 분들 들으시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. 그렇죠. 대머리 참 너나 할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. 뭐 흰머리도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는 이 시기에 그죠? 이 전 국토를 대머리를 만드는 국토 파괴죠. 이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72%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밀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건데요. 이거 강력하게 우리 좀 저지해야 되고 이게 하나 바뀐 현상이고요.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길 문제입니다. 이게 한 2년, 2, 3년 길게 잡으면 한 3년 정도 되죠. 한 2년 전부터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. 특히 강원도 쪽을 가게 되면 중북부 지방이죠. 남부 지방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남부 지방의 일부 지리산 일부 지역이라든지 함양, 산청, 구례, 하동 이런 쪽요. 지리산 주변 지역이라든지 거창 이런 일부 지역에는 산양삼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기후변화 등등 해서 인삼 경작지의 한계치가 자꾸 이렇게 위로 북상하고 있죠. 그게 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양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산양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가 막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어요. 굉장히 사나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순리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저 석파령이라는 곳을 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. 이게 조선시대 때 춘천에서 유일하게 외부 지역으로 특히 한양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게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오늘 답사를 왔다라고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. 못 간다. 마치 어디 뭐 삶 훔치러 온 도둑놈 취급하듯이 굉장히 사나웠고요. 단순히 못 간다는 게 사나웠고 충분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돌아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납기는 마찬가지였고요. 뭐 그쪽은 좀 덜 사나웠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였어요. 안 된다. 당신네들 오늘 가게 하면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할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통행하는 거와 이건 통행권이다. 당신네들도 어디 밖에 다니면 남 땅 안 밟고 다닐 수가 있냐. 농사 짓는 땅이라도 법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지적도상에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를 하더라도 농사 지은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인접지 통행권은 인정이 된다.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지나가는 통행료라도 받으라. 그러고 좀 오늘 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달라. 삶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지 않는다. 나도 삶이 참 많은 사람이다. 그렇게 여담삼아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였어요. 이게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. 통행하는 거와 출입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. 이거 이제 아마 법적으로 정리를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오바예요. 예. 이거는 좀 제지돼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갔던 석파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맥국 시대 때부터 소위 말해서 춘천 지역이 맥국이죠. 이게 뭐 후삼국 시대 때 궁에 의해서 완전히 복속이 되면서 이제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. 지금 오늘 답사를 갔던 그 지역이 맥국이 궁에게 쫓겨서 마지막 항복하기 직전에 궁궐을 짓고 다시 복원, 소위 나라를 흥기시키겠다고 애를 쓴 그 지역이거든요. 네, 그 시절부터 이게 외부로 드나드는 길이었는데 특히 조선시대 때는 많이 이렇게 썼던 그야말로 춘천 옛길인데
이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사유지라고,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통행이 됐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사를 갔을 때는 통행이 됐거든요. 오늘 공식적으로 경세라는 이름, 경세라는 것은 각 지역별 막 고금의 문물 이런 것을 살펴서 이 지역에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라고 저들 나름대로 이제 지혜라든지 생각을 모으고 그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같이 필요한 서로 교류 이런 걸 하는 그런 쪽의 활동인데요.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답사를 또 갔더니만 이제 2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. 예전에는 다니기는 돼 있었거든요. 그 길은 다니게. 지금도 가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. 석파령, 자리 석자의 깰파자입니다. 석파령 너미길, 넘어 다니는 길, 석파령 너미길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일명 춘천 봄내길 3코스라 그래가지고 약 한 22km 정도 되는 길에 분명히 그 표지판이 붙어 있거든요. 지자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2,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봄내길 개통 기념해가지고 그 길을 다녔다고요. 예현병원 쪽에서 반대편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게 춘천과 가평이 통하는 길이거든요. 춘천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예전에 호반도시라 그러잖아요. 지금 그 춘천댐, 의암댐 이런 댐이 들어서고 거대한 그 호수가 들어서기 전에도 그때는 강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갯배를 타고 각 지역에서 아니면 산 등선을 넘어서 결국 마지막 넘어가는 거는 외부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그 석파령을 통과해서 다녔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한쪽을 갔는데 거기도 또 마지막 가는 예, 마지막 곳에서는 사유지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더라고. 마침 그 한동 그러니까 이 토종벌이죠. 그거 하고 자기도 사냥삼을 한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여기 그냥 이렇게 답사 온 거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길은 겨우 이제 고개 하나 넘어 갔다 왔습니다. 그것도 석파령은 못 갔습니다. 못 가고 수레너미 길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수레 하나가 이렇게 넘어 다닐 정도의 폭이 됐다 해서 수레너미 길이라고. 석파령은 돗자리 하나로 두 사람이 나눠 앉을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험하고 좁았다고 그래서 석파령이거든요. 자리 석자 깰파쳤잖아요. 자리를 쪼개서 나눠 앉아야 된다고. 예전에 그 석파령 고개에서 문경세제 가보시면 경상도 관찰사 신구 이취임식 할 때 서로 이렇게 그 이취임식 하는 장소 보셨죠? 정자가 하나 있죠. 문경세제는.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. 강원도 관찰사 이취임식을 하는 게 석파령 고개째에서 떠나가는 사람은 이제 떠나가고 새로 부임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 받고 넘어오는 그게 이제 석파령이거든요. 굉장히 상징적인 데인데 지금은 사유지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있습니다. 참 어이가 없었어요. 뭐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더 설득을 하기도 그렇고 뭐 워낙 막무가내여서 아예 뭐 돌아갈 수 있는 길조차까지 계곡까지도 다 철제 담장을 쳐놓고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줄 수 없냐는 막무가내였고요.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쪽 한참 아래쪽으로 2차선 지방도로 보이던데 포장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게 아마 석파령 쪽에서 돌아서 우회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 버리면 이게 전통도 맛도 다 죽어버리죠.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죠? 이제는 그 길로 전부 다 차량으로 다니겠죠. 포장도로니까 길을 걷는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. 또 그 도로를 낸다고 또 산림을 파괴하겠죠.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길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오늘 토막 강연 삼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매일 가지만 정말 이거 생각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산에 가서 바람 쉬고 오는 거 참 의미가 없습니다. 그죠? 그것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네. 예,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생각이 없는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. 그죠? 그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두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요. 막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이 옛말에도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. 이 말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옛날부터 즐겨 써오던 말인데 우리 옛 선비들도 즐겨 쓰던 말이죠. 길을 하나 간다는 것은 책을 한 권 읽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예. 이 길이라는 말이 우리 전통적인 이 어원, 이 길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이라는 게 우리 전통 그 정서로 보게 되면 길한 거, 흉한 거, 길흉 있죠. 길한 거를 택해서 그거를 길한 거를 택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. 이 의지가 반영된 게 길이다. 그래서 기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기을. 이 기자가 도끼근자 옆에 머리 이 혈자가 들어간 그 기자입니다. 그리고 세 글자 기을. 이 기을이 기을 이렇게 길한 거를 택해서 행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의 기을이라는 이 음가가 길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. 기을 그러다가 이렇게 약간 뒷음이 남는 이게 이제 훈몽자회식 기록을 보면 길에다가 히읗 형태가 들어간 길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길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됐다가 이제 히읗 탈락이 되면서 길 이렇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. 유력한데 그게 이제 길한 거를 택한다는 거죠. 우리가 산길을 가도 여러분 보십시오.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좋은 풍광도 보고 뭐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안전한 것보다는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풍광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.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. 가장 어떤 의미에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성비가 나온다. 그걸 길하다는 말을 쓰죠. 전통적으로. 그런 어떤 길한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. 그 자취, 흔적이 전부 길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세상사 일도 그렇습니다. 뭐든 간에 그쪽 방면에 숙련되게, 안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도, 방안, 이런 걸 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죠? 그냥 우리가 다니는 길도 길이지만, 이 길이라는 거는 가장 훌륭하고 최적화된,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아무리 최적화되고 훌륭하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건 안 되죠.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그거를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인간 행위의 흔적 자녀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. 우리 어원의 뜻을 자세히 찾아보면 자 그런데 말이죠. 그렇죠. 그 사람은 자기가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. 내가 이 사유지에 아무도 못 다니게 편하게 도둑놈도 지키고 막 내 재산도 불려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리라.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짧죠. 천천히 생각해보면 천년만년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길 막아 살아서 저승길에서 길이 막히면 비유해서 하자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. 그때는 우리 인과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는 눈먼 소경이 된다 그러죠. 다음 생에. 그렇습니다. 단순히 어떤 이치, 길,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물었을 때 뻔연히 알면서 몰라서 모른다는 거하고 다르게 뻔연히 알면서 너 골탕 먹어봐.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데 너도 네 알아서 해.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.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면 벙어리가 되거나 귀머거리가 되거나 소경이 된다는 거잖아요. 이게 그러지 말아라는 경책 차원에서 가르친 거겠지만 그렇죠? 인과경에서도. 자, 남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죄악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당장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한다. 내 땅이 어딨습니까, 여러분? 잠시 살 동안에 그래 네가 방해 간섭받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속인 법적으로 부여된 권능일 뿐이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? 그 길 지나다니는 거, 그 옛날부터 다니던 그 길 지나다니는 걸 못 다니게.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무 땅 밟고 다닐 거라고요, 분명히. 그 안에서만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. 우리가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.
길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그죠? 우리가 길 그럴 때는 도로, 가로 이런 단어를 쓰죠. 특히 그 도라는 말은 길도자 이 말에는 참 의미가 많죠. 그죠? 길도자는 우리가 뭐 굳이 새기지 않더라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. 그죠? 도리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, 사물로 치면 사물의 이치 뭐 그런 뜻도 있죠. 그리고 또 어떤 유래가 되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어떤 그 바탕이라고 그럽니까? 근원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, 뭘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거,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반추하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. 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죠? 자, 이런 게 우리가 참 안타깝더라는 거죠. 안타깝더라는 거죠. 예. 네 것, 내 것, 이거를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닌가.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숱한 이야기, 이야기보다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길이 뭘까? 이 길을 두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, 오늘 이야기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.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은 배려해야 된다. 옛날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. 길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그렇고 그랬죠. 길 지나는 나그네 주인장 계시오. 내가 이래 길을 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어. 묵어 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과객인데 내가 이래 여차여차해서 참 끼니가 공하다. 밥 한 끼 좀 이렇게 좀 얻을 수 있겠냐. 밥도 주고 음식도 주고 했습니다. 그죠? 그 길 지나다니는 거. 그러니까 통행권이죠. 어떤 의미에서 통행권을 막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그 짐승들도 보게 되면 도로 닦고 나서 생태 통행로를 만들어 주잖아요. 근데 사람이 하물며 예로부터 써오던 길을 새로 길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써오던 길을 다니는 것조차 막는다는 거 이거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답사 다니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사유지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다음부터 좀 주의하겠습니다.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간 정도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제지를 당하는 거는 얼마 전 그 묘적사 쪽을 갔을 때 백봉산이죠. 양주 백봉산을 갔을 때 아주 험하게 한번 제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아주 험하게. 그래서 늦게는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흔쾌히 감복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. 그 사이에 아주 험하게 한번 제지를 당한 적이 있고. 그러고 오늘입니다. 오늘은 예, 한 두세 군데에서 그 비슷한 그 꼴을 당하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그 강원도 사람들, 순박한 강원도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산양삼이니 뭐니 하면서요. 그 뭐 산지 특화 사업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태양광하고 30년 이상 되는 나무 다 베버리면 산양삼이고 뭐고 못합니다. 이게 나무 숲이 대주고 그늘이 대줘야 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무만 베내는 게 아니고요. 탄소 뭐 어떠고 하지만 이 산야, 산림, 임야가 갖고 있는 경제성을 다 죽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뭐 소주성만 문제가 아니고요. 이 탄소 중립 이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돈 될 거 일자리 다 없애면서 일자리라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. 지금 학생들 알바할 자리인지 한번 가보십시오. 이 소위 말해서 전혀 어떤 의미에서 앞뒤가 안 맞는 기분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위 정치 방역이죠. 그 코로나 방역 이렇게 자영업자들 지금 가보십시오. 장사가 돼야 뭐 알바 자리가 있죠. 알바 자리 없습니다, 여러분. 없습니다. 일자리는 그냥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. 지금 그런데 그나마 농업의 미래적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산림 그러니까 임야죠. 임야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조차도 다 황폐화됩니다. 지금 나무만 베내는 것 뭐 그것도 문제지만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산야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해당이 된다. 30년 이상이라고 하면. 여러분, 참,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, 보존할 거는 보존해야 되고, 이 지자체는 이런 길은 다시 지자체가
소위 소유권자와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보게 되면 뭐 착한 임대인 이런 운동도 했잖아요. 서로 좀 정말 해서라도 길은 길답게 그리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나무 물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 하나라도 나무 가지 하나라도 꺾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교양을 또 갖춰야 되겠죠.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해서 그 나무 물건 절취하고 하는 도둑놈도 참 많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나워지는 건데 서로가 지킬 도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서울도 보면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토백이도 아니고 하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국 고교 축구 대회 이런 거 하면 동대문 운동장에 와서 결승전, 준결승전 막그 뭐죠 용산역 내려가지고 그 뒷골목에서 라면 한 그릇 사 먹고 밤새워 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표 사가지고 가서 막 응원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. 예,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졌잖아요. 예, 고교 야구, 고교 축구,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저러 지금 국가대표들도 그거 다 뛰었을 거예요, 그죠? 거기 지금 뭐 해놨습니까, 여러분? 뭐 이상한 회계망측한 그 하나 지어놨죠, 그죠? 동대문 무슨 뭐 디자인 플라자인가 뭐가 DDP인가 뭐가 뭐 이상한 거 하나 지어놨죠.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. 거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동대문 운동장 이런 거 가까이 일본의 고시원 구장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. 동대문 구장보다 더 오래돼도 그걸 보수 수선해서 쓰고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지키고 갖고 와야죠.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. 그렇죠.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박정희 있을 때 박스컵 이런 거 했으니까 에이씨 저거 다 밀어버려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. 그러지는 않았겠죠.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동대문 구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서 있어요. 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. 그 스탠드에서 막 열광하고 그 뒷골목에서 라면 사 먹고 비둘기호 통일호 그거 타고 말이죠. 그 다니던 그 추억의 그 현장, 고교 야구 이런 거 하던 그 함성들 다 지금 현재 이상한 흉물에 가려져 버렸잖아요. 참 안타깝습니다. 그죠? 우리 국토 잃어버리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요. 뭐가 급해서 이렇게 졸속 밀실 행정을 하냐는 거죠. 무슨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이에요. 왜 30년에서 나무를 왜 잘라야 되는데 왜 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. 일부 논문들 한번 보십시오. 이거 지금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. 대다수의 주력 이야기는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.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.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그러잖아요. 도대체가 어디 하나 되먹는 구석이 없어요. 자, 트랙 기분 좋게 오늘 또 특히나 좀 힘겹게 우중 트랙을 하셨을 텐데 그래 하고 오셨는데 또 토막강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스레가 잔소리가 좀 많아져 버렸습니다. 그죠? 예, 정리를 하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예, 잘 좀 추스리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자, 내일 또 이제 워밍업 좀 하셔서 다음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